사실 그 군에 저는 사실 아들은 없습니다만 군에 그 우리는 그 의무기 때문에 뭐 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들 군에 보냈을 때 무사히 보냈으면 무사히 돌려 보내는 게 국가의 도리이자 의무인데 갑자기 아이가 그 얼마나 어렵게 낳은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오면 그 국가가 왜 그랬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그게 국가다운 건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의 수사를 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엮어서 감옥까지 보내려고 구속시키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어제 박대령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어요. 예. 제가 전날 저녁 밤늦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결심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전주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임 소장 재판이 도대체 우야 돌아가는 것 같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쫙 드렸죠.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머리로 이해는 하시지만 이 핏줄이라는 게 그렇죠. 감정의 선이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 소장 사실은 내가 내일 올라간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드님한테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박대령 알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얘기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임 소장만 알아라. 형님하고 올라간다 같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이런 계획이 내가 좀 안 돼 잠깐만요 이러고는 이제 아침에 약속을 다 취소하고 제가 모시러 갈게요라고 해서 이제 뭐 마중 나갔어요. 서울역에 배웅 나가면서 사실 박대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올라오신다는데 알고 있냐 그랬더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가 9시 52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딱 도착해서 왔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시게 되면 박대령님이 아무래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한테 불효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신경 쓰게 한 건 사실이니까 그게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러면 감정의 선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박대령님한테 말씀은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전화했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사무실 가서 군인권센터 사무실 가서 식사 같이 하고 활동가들하고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하면 기자분들이 너무 괴롭힐 것 같아서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오셨으니까 한마디 듣고 싶은 거는 기자들의 뭐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취재 욕구입니다.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통제가 안 될 걸 제가 알고 어머니 모시고 그대로 군정교구 법당에 갔어요. 그 군사법원 위에 법당이 있습니다. 어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시니까. 아니 아드님은 천주교고 엄마는 불교세요? 뭐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 법당에 모시고 갔는데 마침 법당에 이제 법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 위에 간음전이는 비어 있어서 어머니 그럼 간음전 가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기도하셨구나.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이쪽에 와야 되니까 이 상황 정리해야 되니까 기자회견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희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지금 어머니가 오신 겁니까? 이런 걸 바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임 소장 올라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구장님이세요. 스님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막 아시더라고요. 한 달이 건너니까 보경사 주지 스님한테 내가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는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시고 막 그래서 차담회 하라고 이제 스님한테 맡기고 이제 전 내려왔죠. 홍정길병 어머니가 또 올라가서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시 20분까지 법정에 오시라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법정에서 어머님 뵀는데 염주알 계속 굴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내내 오시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영주에서 봤던 저희 아버지 이제 장례식 때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박대령 어머님이 유족들을 다 보셨잖아요. 군 사망 사건 유족 중에
김상현 일병 이 아직 국군 장례식장 냉동고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장례 치르지 못하고. 예, 이 다음 주 28일이 이주기가 오는데 순직 결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이라고. 군이 참 못됐죠. 그러니까 박대령 어머님은 자기 아들 거 걱정해도 지금 저기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왜 있잖나. 그 시신이 아직도 장례식장에 있다는 거기는 의아됐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더니 나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도대체 안 해주는데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유족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들 걱정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박대령이 얼마나 강직한 군인의 표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내셨기 때문에 박대령이 오늘 이렇게 꿋꿋하게 견디고 뭐 의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어머니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제 혹시 가셨다가 떡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 떡 예. 어머니가 준비하신 그러니까요. 겁니다. 아드님 예. 떡을 준비했다고. 뭐 그래서 생일 겸이기도 해가지고, 하고 예. 이제 거기 와주시는 게 이제 고맙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네. 뭐라도 좀 네. 해야겠다 싶어서 떡을 한 100개를 알겠습니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자, 임태훈 소장님 23분 지나고 있어서 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얘기 너무 많이 어머니 했군요. 얘기로.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네. 임 소장님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형 3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할 텐데 통상 3주 안에 선고를 하는데 이번 네. 경우에는 내년 1월 9일로 미뤘습니다. 그 사이에 군사법원 인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말에. 이럴 경우에 군 당국 혹은 또 재판부가 어떤 고민과 판단 속에서 이렇게 선고 기일을 늦췄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판결문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명죄 재판이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서 군사재판부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열릴 서울고등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평의를 합니다. 네. 이제 배석 판사들하고 유무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전원 무죄 이러면은 이제 판결을 빨리 쓰는 거죠. 그러면은 무죄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평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 쓰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평의에서 한 명은 유죄, 뭐 두 명은 무죄 또는 두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라고 하면 계속 평의를 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합의부 재판이니까는요.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기도 합니다. 판사들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셋이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네. 기일을 조금 많이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도 껴 있고 또 이제 연말 연초도 네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이 재판부가 선고하고 가지 않으면 네. 사기죠. 사기다. 예, 사기죠. 네. 아니 본인들이 심리 다 해놓고는 결심까지 다 해놓고는 선고를 본인들이 안 하고 가면 네. 사기죠. 다만 판결문을 작성해놓고 갈 수는 있겠죠. 이 재판부가 판결문까지 다 써놓고 네. 선고는 다른 재판부가 온다. 아까 와서 그걸 읽는 정도만. 정도이 될 수 있는데 예. 여튼간에 이제 뭐 만약에 이 재판부를 날린다, 예. 뭐 인사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예. 그건 또 다른 외압이죠. 인사이동 시키면 그것도 또 다른 외압이다. 그건 전 그것도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김용현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용현이 아니라 뭐 그 윗선까지도 대통령? 봐야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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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용현 씨는 지금 뭐
파병시키면 탄핵시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분은 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되었건 이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외압이다라고 제가 규정 지었잖아요. 네, 또 다른 이미 오래전에 네. 재판 네. 출정할 때 이 재판부를 갈아치우는 예. 순간 그것 예. 또한 탄핵 대상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부가 그러니까 교체될 가능성은 있으나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저는 외압의-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없다고 보는 거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예. 재판부 교체는 예.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 이 정부는 뭐 상식이 전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또 뭐라고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